네, 투자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주식공장장TV입니다. 자, 시장 오늘은 또 큰 폭의 상승세로 마감이 됐죠. 자, 장안의 화제가 뭡니까 지금? 그죠? 카카오게임즈가 오늘 10% 넘는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여기저기 좀 난리가 났습니다. 이거 뭐 따라 사야 되는지 어느덧 주가가 10만원을 넘어서는 그런 모습인데요. 지난주에 그런 영상을 올려드린 기억이 납니다. 자, 7월 주도주로 손색 없다. 카카오게임즈 아직 늦지 않았다. 뭐 이런 타이틀로 여러분들께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, 사실 카카오게임즈가 단기적으로 급등했다는 것 외에는 나무랄 데 없다.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. 그래서 지난주, 지지난주죠. 지난주에 한번, 그렇죠. 3일 동안 거래가 제한이 되는, 즉 단일가 매매가 되는, 즉 투자 과열 종목, 그죠? 과열 종목이 지정이 됐었는데, 그 이후에는 상당히 조절을 잘 하면서 아직까지는, 그죠? 과열 종목에 지정이 되지 않고, 또 공매도 과열에도 속하지 않는 그런 흐름으로서 주가 관리가 잘 되어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. 자, 특히 이 카카오 게임즈 지금 10만원까지 올라왔으면 7월 달만 들어서 이미 70% 정도 주가가 올라와 있는 상태예요. 그죠? 70% 가깝게 주가 급등한 그런 상태라서, 자, 이 현상은 뭐냐면, 물론 오딘 효과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만 시장 특징이 굉장히 강했다. 즉 뭐냐면, 뚜렷한 주도주 없이 지수도 오르락내리락 반복하죠. 뚜렷한 방향성이 없는 상황에서 일단 내기가 몰리는 종목으로 풍선 효과처럼 강하게 몰릴 수 있다. 자, 그게 바로 이제 카카오 게임즈 집중이 됐다라는 것이죠. 그 분수령, 시발점이 된 것이 바로 오딘의 흥행이다. 근데 이제 오딘 흥행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떠한 뭐라 그럴까요? 앞으로 카카오 게임즈의 어떤 성장 방향성,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어떠한 지침이 이 오딘 효과로부터 내려왔다,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. 이제부터 카카오 게임즈는 대형 게임 회사로 도약할 수 있는 그런 분수령을 마련했다. 자, 오늘도 카카오 게임즈가 10만원 넘어선 거는 지금 모 증권사에 12만원 얘기를 했어요. 그쵸? 목표가 12만원 얘기가 나오니까 또 외국인들의 집중 매수세가 유입이 됐죠. 자, 아무튼 단기적으로 과열권에 진입한 건 분명합니다만, 그래서 우리가 좀 이게 또 조정을 받으면 어떡하나, 그래서 매도를 하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당장 매도할 건 아닙니다만, 단기적으로 우리가 매도 타이밍을 잘 잡는 법에 대해서 오늘 카카오 게임즈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좀 해볼까 합니다. 지난번에 이제 카카오를 저희들이 1차 매도, 2차 매도를 아주 정확하게 매도 시점을 잡아드려서 우리 회원님들한테 굉장히 많은 박수를 받았습니다. 이번 카카오 게임즈도 뭐 비슷하게 여러분들이 또 적용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,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 카카오 게임즈 매도 타이밍을 잘 잡는 법에 대해서 오늘 준비를 해봤습니다. 뭐 아직은 갈 길이 멉니다만, 그쵸? 단기적으로 주가가 매일매일 올라가지 않아요. 그쵸? 이렇게 하루에 10% 이상 주가가 올라가면 또 큰 폭으로 주가가 또 밀리기도 합니다. 특히 카카오 게임처럼 지금 7월 달만 거의 70% 올랐다 그랬잖아요. 그죠? 이제 뭐 다음 주에 좀 더 오르면 더블 나는 경우도 있어요. 그죠? 12만원 가면 거의 한 달 동안에 더블 올라가는 거예요. 자, 카카오 게임즈가 코스닥 시장의 시가총 2위를 자리 잡은 지가 꽤 됐어요. 그죠? 이제 시총 2위 종목이 한 달 내에 100% 오른다? 이거는 큰 사건입니다. 쉽게 얘기하면 이거 거품이다, 단기적으로 투기적이다,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, 다르게 좀 긍정적인 모습으로 이제 뒤집어서 판단을 해보면 카카오 게임즈가 이제 천지개벽할 일이 발생을 한다, 이거예요. 자, 그런 어떤 내용 이슈들을 여러분들 잘 이해를 하시고 카카오 게임즈를 바라본다면, 매도 타이밍을 잘 잡는 법은 물론이거니와 추가 매수를 해도 되는 포인트도 우리가 쉽게 힌트를 얻을 수 있다,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. 자, 오늘 카카오 게임즈 한번 매도 타이밍을 잘 잡는 방법 중심으로 다시 한번 분석을 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현대투자 유료 문자 회원 안내입니다. 최근 이제 카카오 게임즈를 비롯해서 카카오를 매도를 하고 나서 좀 뭐라 그럴까요? 이제 회원분들이 많이 늘어났어요. 카카오를 정확한 포인트에 짚어줬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좀 많이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,
현대투자연구소가 사실 매수보다 매도에 좀 강한 그런 면이 있습니다. 뭐 더 말씀드리기는 좀 제가 좀 송구스럽고 좀 낯뜨겁죠. 필요하신 분들은 뒤에 가서 좀 더 자세히 안내를 해드릴 테니까요. 뒤에서 안내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에요. 그죠? 뭐 유명한 언론사 또 증권사 애널리스트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물론 이제 오딘이 성공을 했던 것은 알겠지만 이달 들어 38% 거의 40% 급등을 했다는 얘기죠. 지난주만 하더라도 오늘까지 보니까 70% 올랐는데 그래서 거품 논란도 좀 나오고 있고요. 그죠? 그 다음에 지금 목표가에 도달했기 때문에 오딘 효과가 이제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. 이런 전망들이 지난주만 하더라도 많이 나왔어요. 7월 13일 기사네요. 그죠? 지난주 화요일 기사인데요. 한 열흘 정도 된 기사 같아요. 카카오게임이 한번 밀렸었죠. 언제 밀렸냐면 7월 10일 날 밀리니까 오딘 효과가 대부분 반영이 됐다. 이제는 과열이다. 이제는 좀 팔아야 된다. 너무 가파르게 오른다. 제가 그런 말씀 드렸던 것 같아요. 아직 멀었다. 카카오게임 이제 아직 멀었기 때문에 물러서지 마라. 자, 이 얘기는 뭐냐면 사실 여러분들께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주가라는 것은요. 대다수가 이렇게 의견이 몰리면 반대로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. 저는 이제 카카오를 일단 믿었고요. 또 그렇기 때문에 카카오 게임즈가 만약에 시작을 한다면 다듬어진 또 준비가 잘 돼 있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시세는 굉장히 강하게 나올 것이다. 또 하나 이 오딘이 이 정도로 성공할 걸로는 저도 사실 예측을 못했었어요. 뭐 괜찮다. 이 정도면 히트다라고 생각했지만 그 이상으로 4년 동안 1위를 차지했던 그죠? 리니지 게임을 제쳤다라고 하는 것. 이건 굉장히 큰 시사점을 준다.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아요. 그죠? 여러분들 뭐 7월 달에 카카오 게임즈 영상 올린 거를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무슨 얘기인지 다 이해가 되실 겁니다. 일단 이 정도로 넘어가고요. 차트를 보면서 한번 그런 말씀 좀 드려야 될 거예요.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하신 거는 언제 파느냐, 매도를 잘 잡는 법, 그죠? 아니면 또 언제 또 매수를 하느냐. 자, 이게 매수하기가 조금 뭐 어려워졌어요. 왜 그러냐면 70%까지 올랐다. 그죠? 7월 달 들어서. 이게 시세가 이제 6만원대 출발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. 그러면, 거의 70% 가깝게 올랐네. 10만원이니까. 그죠? 6만원에서 10만원이면 거의 70% 아닙니까? 아닌가요? 맞잖아요. 그죠? 한 60 몇 프로 정도 되겠네, 정확히는. 자, 이 정도 올랐으면 너무 급하게 많이 오른 거 아니냐. 물론 정상적으로는 그렇게 보는 것이 맞습니다. 최근 들어서면서 여러분 보세요. 5일선은 깬 적이 별로 없어요. 그죠? 5일선을 타고 올라간다는 얘기죠. 사실 여러분들 요때 이틀 툭툭 올라서 대량 거래가 발생한 이후에 툭툭 올라가는 요 시점, 요 3일 거래 바닥을 만드는 요 시점. 요 3일이 일단 저거였었잖아요. 뭐죠? 그렇죠. 거래가 30분 만에 이루어지는 그런 단일가 매매가 됐었던 데거든요. 그 이후로 여러분 거래 관리를 굉장히 잘했다. 이런 표현을 제가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아요. 자,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, 이 종목이 대량 거래가 나오는 그런 시점. 여기가 이제 2천만 주였고요. 그죠? 거래량이 2,094만 주. 그 다음 날이 2,056만 주. 단기적으로 카카오 게임즈는 2천만 주에 근접하면 일단 삐요삐요 경고를 해야 되겠다.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. 자, 오늘 거래량이 1,500만 주예요. 조금 경계를 해야 되겠다. 단기적으로는. 늘림목이 나와도 괜찮고요. 그쵸? 조정 충분히 나올 수 있겠다. 이 정도로 이격이 벌어지면 사실 내일 양복 한 번 더 붙이면 조정받을 가능성 굉장히 높아집니다, 여러분. 자, 또 하나. 지금 6만원이 출발점이라고 본다면 우리가 이제 수치적으로 좀 엘리엇 파동 이런 부분을 좀 적용을 해볼게요. 왜? 방법이 없으니까. 그렇잖아요. 그러니까 보통 이제 우리가 38.2%, 61.8% 이렇게 상승과 조정 파동의 수치를 대입을 합니다. 일단 38.2%를 넘어섰고요. 61.8%를 곱해보면 한 96, 7만원 정도가 나오는 것 같아요. 그죠? 그래서 단기적으로 엘리엇 파동상으로 봤을 때는 조정을 받을 자리까지 출발, 즉 시세가 출발했던 시점에서부터 61.8%를 넘어섰기 때문에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개연성은 충분히 가능하다.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. 물론 엘리엇 파동 이론이 항상 맞지는 않아요. 그러나 우리가 참고로 해야 되잖아요. 그죠?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
거래량을 보면서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. 자, 월봉을 한번 다시 볼까요? 자, 이런 월봉이 나오기가 쉽진 않은데요. 이거는 어떻게 보냐면 카카오 게임즈 전체적으로 좀 길게 놓고 봤을 때 본다면 바닥권에서 이런 대량 거래량과 이런 장대 양봉이 나오는 건 어떤 신호입니까? 그렇죠. 이제 장기적으로, 중장기적으로 카카오 게임즈는 시세가 출발이 됐다. 이렇게 또 거창하게까지 해석을 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. 자, 그렇게 본다면, 월봉상으로 본다면 우리가 카카오 게임즈 매수 타이밍을 잡는 것이 맞아요. 그죠? 일봉상으로 봤을 때는, 일단 단기적으로 한번 조정받는 그런 어떤 흐름을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지만, 그래서 7월 달에 주도주로 손색이 없다. 현재까지 흐름. 그리고 이 정도의 흐름이면 하반기를 주도해 나갈 수 있는, 그죠? 카카오 게임즈. 이제, 어제도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. 이제, 뭐라 그럴까. NC 소프트에 뺨을 한 대 때릴 수 있을 정도의 입지가 될 수 있고요. 말씀드린 대로, 앞으로 이제 오딘, 선곡으로 인해서 퍼블리싱, 카카오 게임즈는 퍼블리셔예요. 퍼블리싱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출판하는 그런 게임을 기획에서부터 이 카카오 게임즈를 통해서 이제 판권도 맺고 개발사와 그런 어떤 전반적인 일을 갖다가 이제 우리가 퍼블리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, 게임 퍼블리싱. 쉽게 얘기하면 카카오 게임즈는 그동안의 시장에서 어떤 이미지로 낙인이 된다면 출판사예요. 즉 예를 들면 뭐예요 여러분? 작가가 책을 쓰죠. 근데 이 작가가 책을 출판하진 않잖아요. 그죠? 유명한, 저명한, 그죠? 또 아니면 인맥이 있는 그런 출판사와 계약을 해서 출판사가 책을 이렇게 출판을 하잖아요. 퍼블리싱 한단 말이에요. 게임도 마찬가지예요. 게임을 제작하는 게임 개발 제작 회사가 또 있어요. 이것도 게임 회사죠. 근데 이 게임 회사를 갖다가 이 퍼블리셔, 덩치가 큰 카카오 게임 같은 데가 투자를 해 나가면서, 야, 우리가한테 판권을 줘라. 판권을 사기도 하고 아니면 정말로 인수하기도 하고, 이런 어떠한 시스템이거든요. 그래서 카카오 게임즈가 그동안의 시장에서는 얘는 퍼블리싱 자체 IP, 즉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게임 개발 능력이 떨어진다. 이런 어떤 인식들이 강했는데, 오딘의 성공으로 인해서 카카오 게임즈 이제 자체 IP를 보유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개발 능력이 갖고 있는 회사구나라고 인식의 변화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. 왜? 카카오 게임즈 지금 오딘의 개발 회사 라이온 하트 이 회사의 지분을 21%를 갖고 있어요. 근데 처음에 투자를 한 2번 했거든요. 처음에 한 50억 투자하고 그 다음에 이제 100억 넘게 이게 투자를 했는데, 그 투자할때 콜옵션이라는 게 있대요. 콜옵션 계약을 한다는 거죠. 나중에 상황 봐서 이 콜옵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거죠. 즉 카카오 게임즈가 투자한 라이온 하트 이 회사가 개발한 오딘이 나중에 좀 좋아지고 이 라이온 하트가 돈을 많이 버는 그런 회사로 자리매김이 되면, 그때 카카오 게임즈가 지분을 더 살 수 있는 그런 권리를, 이게 바로 콜옵션 계약이거든요. 그런 어떤 계약을 했기 때문에, 자, 지금 보게 되면 라이온 하트 대박이 난 거 아닙니까? 그쵸? 이미 21.5% 지분을 갖고 있는데, 그럼 여기서 콜옵션을 행사를 하게 된다. 하겠죠, 당연히. 카카오 게임즈 입장에서. 그렇게 본다면, 카카오 게임즈가 라이온 하트의 최대 주주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얘기죠. 그렇게 본다면, 보세요, 여러분들. 카카오 게임즈, 지금 오딘이 히트하잖아요. 그럼 카카오 게임즈는 이 오딘이 히트한 만큼의 상당 부분을 라이온 하트한테 권리를 줘야 돼요. 로얄티를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. 그러면, 만약에 라이온 하트가 계열사고 자회사면 어떻게 돼요? 그렇죠. 그 수익이 연결로 해서 카카오 게임즈에 귀속이 되는 거죠. 그렇기 때문에 이 오딘 효과로 인해서 카카오 게임즈는 이제 자체 IP를 보유한 회사로 탈바꿈이 된다는 겁니다. 라이온 하트만 있는 게 아니에요. 줄줄이 사탕으로 이제 하반기 한 10개쯤 예정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데요. 그죠? 그게 다 카카오 게임즈가 그동안에 투자를 했던 회사들이 이제 속속들이 오늘 또 게임 또 오픈 런칭이 된 게임이 또 있죠. 자, 여기 보시면 여러분 클래프톤, 그죠? 이 회사하고도 전략 투자 관계를 맺었죠. 그죠? 라이온 하트뿐만 아니라 엑셀 게임즈라든가 세컨드 다이브 그죠? 오션 드라이브 스튜디오 많아요. 넵튠은 이미 자회사로 편입이 됐고요. 웨이투빗이라든가 앞으로 나올 수 있는, 이것도 콜옵션 계약으로 이제 투자를 했네요. 그죠? 이런 게 게임 업계에서는 다반사라고 얘기를 하죠. 그렇죠?
그래서 이제 카카오 게임즈가 NC소프트를 위협할 수 있는 그 정도로 대형 게임 회사로 이제 거듭날 수 있는 계기를 마련을 했다. 이게 가장 큰 핵심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오늘 오픈이 되고 오늘 게임이 공개가 된 뒤에 좀 나올 것 같은데요, 그쵸? 뭔가요? 볼까요? 이거네요, 그죠? 이터널 리턴이라고 하는 이 게임이 오늘 2시인가요? 오픈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, 이터널 리턴. 뭐 이것뿐만이 아니에요, 여러분들. 뭐 대부분 다 이제 저는 이렇게 봅니다. 앞으로 이제 나올 수 있는 게임, 출판될 수 있는 게임이 뭐 히트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사장이 될 수도 있어요.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자체 개발 능력, 퍼블리싱 능력에 이어서 자체 개발할 수 있는 능력, 그런 감투를 하나 카카오 게임즈가 가졌다라는 것 자체는 굉장히 큰, 그죠? 어떠한 앞으로 영화, 또 그런 어떤 명예, 이런 부분으로 해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진다. 지금도 여러분 보세요. 거기 이제 말씀드린 대로 뭐 그 작은 게임 개발 능력이 있는 알짜 자회사들 지금도 갖고 있지만, 투자를 많이 해놨지만, 뭐 웨이투빗도 마찬가지고 넵튠도 마찬가지고요, 그죠? 말씀드린 대로 라이온 하트도 마찬가지고 계속해서 이 개발사들 쇼핑을 하고 있는 카카오 게임즈의 행보를 여러분들이 주목을 해 보셔야 됩니다. 그죠? 이것도 보세요, 여러분. 싸이 게임즈랑 카카오 게임즈의 두 번째 콜라보, 월드 플리퍼라고 하는 게임 출시 예정작이죠. 디스테라. 이것도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? 기대가 많이 가는 대작이죠. 그래서 한간에서는 이 오딘이 NC소프트 경쟁사에, 이제는 뭐 경쟁사라고 말씀드려도 되겠죠. NC소프트의 블레이드 앤 소울 2가 8월 달에 공개가 되고 런칭이 될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, 그게 출시될 때까지 1위를 고수할 것이다,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는데, 지금 구도를 보면 블레이드 앤 소울 2가 공개가 돼도 오딘은 계속해서 흥행 가도를 달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어요. 여러분 보세요. 이제 대형 게임 회사들은 여기 이제 클래프톤 얘기도 나와 있는데, 클래프톤도 인도의 e스포츠 기업 노드윈 게이밍을 255억 원에 M&A를 하고요. 펄 어비스 같은 회사도 팩토리얼 게임즈를 200억 원에 이렇게 M&A를 하고요. 카카오 게임즈 넵튠 말씀을 드렸죠. 에드엑스의 2대 주주고, 그 외에도 기타 등등 웨이투빗이라든가 라이온 하트라든가 기타 등등 계속해서 이 뭐 비중, 볼륨을 계속 늘려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대형 게임 회사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기반을 마련하고 있는, 지금도 진행 중인, 이게 아무튼 이 카카오 게임즈 주가의 가장 재평가를 받는데 큰 요소가 될 수 있다, 이렇게 보여집니다. 자,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. 카카오 게임즈는 뭐예요? 그렇죠. 일단 거래량을 보셔야 되고요. 매도 타이밍 잡을 때 2천만 주 가까운 거래량이 나오면 삐요삐요 경고, 그죠? 제일 중요하고요. 그리고 하나 더 팁을 드리자면, 지금 보면 1,500만 주 이상 거래가 됐잖아요. 그러면 단기적으로 조정을 받아야 되는 게 맞아요. 그렇죠?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두 번째가 엘리엇 파동 이론 61.8%를 적용을 해보면 한 96만원, 7만원 정도 나와요. 그 정도 가격이면 조정을 받아도 된다. 조정폭은 또 어떻게 될까? 만약에 내일부터 엘리엇 파동 이론상 조정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고점 대비해서 또 뭐 61.8%? 너무 크죠, 그죠? 38.2% 정도. 그죠? 또 우리가 엘리엇 파동으로 또 계산을 또 해보면 되겠죠. 꼭 맞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이제 적용을 해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.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들 거래량이에요. 그리고 오늘 그렇죠. 수급을 보니까 외국인들이 어마어마하게 매수를 했네요. 자, 우리가 또 이렇게 보면 돼요. 자, 이틀 동안 2천만 주, 2천만 주 이렇게 거래가 됐을 때, 이때가 정확히 7월 2일하고 7월 5일이에요. 그럼 이틀 동안에 누가 많이 샀느냐? 7월 2일하고 7월 5일 보니까 외국인들이 엄청 많이 샀고, 또 이렇게 보니까 연기금이 엄청 많이 샀네요. 그죠? 그럼 이 주포는 외국인과 연기금이 될 수 있겠다. 이렇게 또 해석해 볼 수 있는데, 그럼 이 주포가 계속해서 매수를 하고 있다? 이거는 아직 조정받을 어떠한 흐름이 안 나온다. 연기금도 마찬가지로 특별하게 매도를 안 하고 계속 주식을 사 모으고 있어요. 파는 주체는 누구가 되나요? 지금 개인들만 계속해서 카카오 게임즈를 팔고 있네요. 자, 이러면 답이 나오죠. 대충 여러분들 유추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? 매도 타임 잡는 것도 편하죠.
자, 이 정도까지 여러분들께 힌트를 드리면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자, 조만간 또 클래프톤이 상장이 됩니다. 클래프톤하고 넵튠하고 카카오 게임즈의 관계 이미 설명을 많이 해드렸죠. 이제 8월 10일 날 상장을 하고요. 8월 2일과 3일 일반인들 청약을 합니다. 여러분 참고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. 자, 이 정도까지만 하고, 자, 현대투자 문자 회원 좀 더 자세한 어떠한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 또 문자를 통해서 저희들이 여러분 뭐 1대1 통화하고 그런 불법적인 일을 하진 않아요. 다른 데처럼 뭐 카톡방을 개설해서 뭐 매일매일 사고 이런 거 안 합니다. 저희들은. 그래서 아시는 분들만 하시는 것 같은데 필요하신 분들 우량주 중장기 투자 나랑 코드가 맞는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3개월 정도만 해보시면 답이 나올 것 같아요. 한 달 안에 여러분들이 그렇죠? 나랑 잘 맞는다 코드가 그렇게 생각하시면 한 달 안에 뭐 추가금만 납부하시면 얼마든지 6개월 또 12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하시니까 한번 필요하신 분들 또 생각 있으신 분들은 밑에 신한은 계좌를 입금을 하시고 전화번호로 입금하신 분 성함만 남겨주시면 제가 또 전화를 드려서 상세한 안내 또 이렇게 또 인사도 드리고요. 전화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도 구독하기 좋아요 함께 부탁드리고요. 감사합니다.